사면과 형 집행유지의 차이점 한번 설명해 주세요.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사면을 받으면은 우선은 사면은 소급해서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을 해서 죄를 짓지 않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형집행정지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가보셨을 텐데 군대에서 우리 영창 간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10일 동안 영창을 갔어. 그렇다고 내 군복무 기간이 카운팅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형집행정지가 풀리고 나면은 그만큼 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좀 더 의견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무슨 뭐 병원 입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형사소송법에 형집행정지가 가능한 사유는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 정도의 해당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 70세 이상 이거 안 되고요. 그다음에 잉태 후 6월 이거 안 되고 안 되고 출산 후 60일 이거 안 되고요. 직계 존속 연령 70세 이상 위로 없고요. 직계 비속 유년 자식 없고요. 그럼 이거 버리면 2개가 남는데 하나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존할 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여길로 걸고 들어갈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검사가 결정을 하고요. 별도의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요거는 이제 사실상 불확정 개념이에요. 불확정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뭐 여기다 걸 수도 있고 저기다 걸 수도 있고 이 2가지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사면과 형 집행정지는요, 우리가 카세트 같은 거 쓸 때 있잖아요. 일시정지가 있고 중지가 있잖아요. 그거예요. 일시정지. 일시정지 거는 게 형 집행정지입니다. 얼음땡의 얼음이에요. 그 다음에 사면은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중지입니다. 이런 차이예요. 그 차원에서 무리수를 두다가 보면 또 이쪽 분들을 어떤 사면시켜줄 명분으로 이렇게 끌어오다 보면 이게 덜컥수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린 그냥 거고요. 토론이니까 그렇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태민이 의원 얘기도 하고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이거를 거래의 수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보다 이게 트레이드가 아니라 우리 동지들을 구해오는 과정이다. 난 이렇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전두환이나 노태우 사면했을 때 전 엄청 반대했었거든요. 우리가 데모에서 잡아 넣었는데 그 나와버리는 거야. 너무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이 형집행정지라는 것은 있잖아요. 그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 규정이라는 게 대통령령으로 있습니다. 거기서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 결정 자체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이걸 취소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게 어떤 맥락으로 느껴지냐면 마치 지소미아 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조건부로 지소미아를 연장시켜 놓고 우리는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을 인질로 삼듯이 여기서 박근혜를 우리가 인질로 삼아서 우리가 원하는 걸 얻고 그리고 나 쟤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쟤들이 변할 거 기대 안 하잖아요. 변하지 않는다면 다시 그냥 그래서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대통령의 의중을 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국민의 요구사항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비지 말씀은 정확한 정답이에요. 잘할 거다라고 계속 외쳐주고 예를 들면 집회에 나가서 구호도 추미애 장관 무조건 잘할 거라는 외침을 해주면서 기대치를 하나씩 키워주는 거죠. 그게 바우가 생기는 강하게. 거죠. 발을 한 발 저는 우선 들이미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문지방 효과라는 것도 있는 거고요. 우선 개혁이 시작이 되면 개혁의 필요성은 지금 우리가 너무나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경찰에서도 검찰에서도 상당히 좀 가혹한 수사랑 이제 조사받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직접 경험도 했고 저희 가족들도 그만큼 희생을 당한 적이 있어요. 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아는데 하지만 우선은 시작하자. 개혁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면 패스 디펜던스라는 게 있습니다. 경로 의존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계속 가게 될 겁니다. 그 길로 계속 우리가 색칠을 하면 됩니다.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지 누구에게 맡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외칠 거고 잘하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가면 된다. 필리버스터에 예.